2025년 봄, 서울 마포구의 어느 카페. 아메리카노 한 잔에 5,500원. 손님 하나가 결제를 망설인다. 카드를 꺼냈다가 넣고 다시 꺼냈다가 넣는다. 그러더니 조용히 자리를 떠난다. 카페 사장은 그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저건 배짱이 없는 게 아니다. 저건 철학이다. 지금 대한민국 2030은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 아니, 어쩌면 가장 이성적인 짓을. 그들은 돈을 쓰지 않는다. 쓸 수 없어서가 아니라 쓰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 결심을 SNS에 올리고 구독자를 모으고 서로를 응원한다. 이 기이하고도 찬란한 생존 문학의 세계로 지금부터 들어가 본다. 때는 2022년 하반기. 시장 조사기관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가 전국 성인 남녀에게 물었다. 요즘 물가 인상이 체감되십니까?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96.9%. 거의 모든 사람이 고물가의 칼날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89.9%는 생활비가 무겁다고 답했다. 이건 통계가 아니다. 시대의 비명이다. 그 비명은 청년들의 입에서 가장 먼저 터져나왔다. 직장 5년차 김모 씨, 세전 월 280만원. 반전세의 월세는 65만원. 교통비 12만원. 통신비 7만원. 식비 40만원. 보험료 8만원. 거기서 남는 게 얼마냐고. 그걸 계산하는 순간 커피값이 공포로 바뀐다. 5,500원짜리 라테 한 잔이 갑자기 사치품이 된다. 외식비도 배달 수수료만 4,000원. 음식값 1만 5천원. 한 끼에 2만원에 육박한다. 이게 반복되면 한 달에 60만원이 식비로 날아간다. 여기에 고금리까지 덮쳤다. 대출이 있다면 이자만으로도 숨이 막힌다. 집값은 천장을 뚫었고 전세 사기 뉴스는 매일 쏟아진다. 이 나라에서 2030으로 산다는 건 매달 경제전쟁을 치르는 일이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건 무지출 챌린지였다. 개념은 단순하다. 하루 혹은 일주일 동안 단 한 푼도 쓰지 않는 것. 그런데 이게 그냥 굶는 게 아니다. 전략이 있다. 냉장고 파먹기, 줄여서 냉파. 집안에 있는 식재료를 남김없이 털어먹을 때까지 마트를 가지 않는다. 잔반을 활용하고 안 먹을 것 같던 참치캔과 만나 기적의 볶음밥이 탄생한다. 잠깐, 여기서 잠시 멈춰보자. 이게 단순한 절약인가? 아니다. 이건 게임이다. 냉장고 안에 있는 것들로 오늘의 도전 레시피를 완성하는 퀘스트. 참여자들은 성공하면 자랑스럽게 SNS에 올린다. 오늘도 영원 달성. 좋아요가 쏟아진다. 댓글은 응원으로 가득하다. 같이 해요. 저도 오늘 냉파 성공. 무지출 챌린지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의 콘텐츠가 되었다. 챌린지 참여자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있다. 처음엔 힘들었는데 사흘째부터 이상하게 재밌어졌어요. 이게 왜 재밌냐고? 심리학자들은 자기 효능감 때문이라고 말한다. 거시경제는 내가 통제할 수 없다. 그러나 오늘 내 지출은 내가 통제할 수 있다. 그 작은 통제의 성공이 무기력한 현실 속에서 자존감을 살려낸다. 영원 달성이라는 숫자가 작은 세계의 챔피언이 되는 순간이다. 그런데 무지출 챌린지에도 더 정교한 버전이 등장했다. 이름하여 현금 챌린지. 2023년 즈음 인스타그램과 틱톡에서 이상한 영상들이 바이럴을 탔다. 예쁜 바인더에 현금을 날짜별로 넣고 스티커로 꾸미고 사진을 찍어 올리는 영상들. 조회수가 터졌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 답을 찾으려면 우리가 돈을 쓰는 방식, 그 심리의 뿌리부터 건드려야 한다. 원리는 이렇다. 한 달 생활비를 은행에서 전부 현금으로 뽑는다. 그리고 식비, 교통비, 여가비 등 항목별로 나눠 바인더 각 칸에 꽂아둔다. 카드는 서랍 깊숙이 넣는다. 이제 이 바인더에 있는 돈만이 현실이다. 달력처럼 요일별로 정해진 돈만 쓸 수 있다. 수요일 예산이 바닥나면 그냥 집에 있으면 된다. 배달앱을 열 이유도, 쇼핑몰을 클릭할 이유도 없다. 이 현금 챌린지의 핵심은 시각화다. 카드를 긁으면 돈이 사라지는 게 안 보인다. 숫자가 바뀔 뿐이다. 그러나 지갑에서 지폐를 꺼낼 때 그 얇아지는 촉감이 도파민을 막는다. 뇌과학자들은 이걸 결제 고통이라고 부른다. 현금으로 낼 때와 카드로 낼 때
뇌의 반응이 다르다. 현금 챌린지는 그 고통을 의도적으로 살려낸다. 소비의 마취제, 신용카드를 스스로 거부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MZ세대만의 묘한 감각이 더해졌다. 바인더를 그냥 사용하지 않는다. 다이소에서 3,000원짜리 바인더를 사다가 스티커로 꾸미고 마스킹 테이프로 감싸고 색깔별 지퍼백을 넣고 폴라로이드 사진까지 붙인다. 절약이 취미가 됐다. 고통이 다꾸가 됐다. 절약하는 과정 자체가 SNS 콘텐츠가 된다. 이 세대는 불행조차 예쁘게 만드는 재주가 있다. 자, 이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이름하여 거지방. 스스로를 거지라 칭하고 서로의 지출을 감시하고 사치를 저질렀을 때 집단으로 혼내는 방이다. 편의점에서 7,000원 썼어요 라고 고백하면 돌아오는 답변이 걸작이다. 너는 숨을 참아라. 거지 자격 박탈. 당장 방에서 나가. 이 잔인함이 웃긴다. 왜냐면 다 같이 거지니까. 2023년 봄 거지방 현상을 처음 취재한 기자들은 당혹스러워했다. 이건 자학인가, 유머인가, 문화인가. 결론은 셋 다였다. 경제적 어려움을 숨기는 대신 공론화하고 웃음으로 승화시킨다. 과거의 빈곤은 숨겨야 할 수치였다. 지금의 거지방에서 가난은 고백의 대상이고 공감의 재료이고 웃음의 소재다. 비참함을 함께 우스개로 만드는 순간 비참함의 힘이 반쯤 사라진다. 거지방 안을 좀 더 들여다보면 더 흥미롭다. 단순히 욕하고 혼내는 게 아니다. 최저가 정보가 흐른다. 마트 A, 오늘 삼겹살 100g에 1,490원. 앱 B 설치하면 500원 준대. 정보 공유의 광장이다. 어떤 방에서는 콘셉트 챌린지가 열린다. 헤르미온느처럼 돈을 아끼거나 특정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되어 절약 루틴을 수행하는 역할극. 가난이 놀이가 된 순간이다. 이 역설이 이 세대의 문법이다. 거지방에는 또 하나의 기능이 있다. 갓생과의 연결. 절약방 참여자들은 지출 통제뿐 아니라 시간 관리, 기상시간, 운동 인증까지 공유한다. 절약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자기 관리의 일환이 된 것이다. 이 세대에게 나는 오늘 영혼을 썼다는 선언은 단순한 절약의 기록이 아니다. 나는 오늘도 내 삶을 통제했다는 자기 선언이다. 그게 댓글 응원을 부르는 이유다. 한편 유튜브에서는 다른 종류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었다. 짠테크 브이로그의 등장. 화려한 하울 영상, 럭셔리 여행기, 먹방 천국이던 유튜브에 갑자기 이번 주 식비 2만원으로 살아보기가 등장했다. 처음에 알고리즘은 이 영상을 외면했다. 조회수는 미미했다. 그런데 사람들이 클릭했다. 그것도 점점 더. 알고리즘이 뒤늦게 따라붙기 시작했다. 무언가 바뀌고 있었다. 왜 클릭했을까? 대리만족의 공식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예전의 대리만족은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였다. 지금의 대리만족은 저 사람도 나처럼 힘들구나. 근데 저렇게 해내네다. 공감과 감동의 결합. 짠테크 유튜버들은 어쩌면 이 시대의 가장 솔직한 다큐멘터리 감독들이다. 그들의 카메라는 명품 가방이 아니라 통장 잔고를 향한다. 그 잔고가 화면 속 시청자의 잔고와 닮아 있다. 대표 짠테크 유튜버 중 한 명, 일명 김짠부. 20대 사회초년생의 시선으로 가계부를 해부한다. 이번 달 커피값 총 37,000원. 전달보다 3,000원 줄었습니다. 담담하게 읊는 이 숫자가 왜 그렇게 위로가 될까? 댓글에는 이런 글이 달린다. 저도 이번 달 커피 줄였어요. 같이 버텨요. 절약하다가 친구를 잃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여기선 다들 그 고민을 하고 있네요. 유튜브 채널이 상담소가 된 순간이다. 그 다음은 강과장. 반지하에서 시작한 신혼 일상. 떡볶이 1인분을 둘이 나눠 먹는 부부. 식비 2만원으로 3인 가족 일주일 버티기. 소박하다 못해 눈물겹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영상을 보면 배가 부르다. 정서적으로. 화면 너머 이 부부가 행복해 보이기 때문이다.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증언. 요즘 세상에서 가장 비싼 콘텐츠다. 한편 뿅그리는 좀 다른 길을 간다. 주택 청약, ISA 계좌, 알뜰폰 활용법까지. 절약을 넘어 자기계발형 짠테크다. 시간 관리도 짠테크라며 다이어리 작성법까지 알려준다.
재테크 유튜버와 자기계발 유튜버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 콘텐츠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다. 똑똑하게 아끼는 게 멋있는 것이다. 절약의 지성을 입혔다. 짠테크가 스마트함의 상징이 되는 순간이다. 이 유튜버들의 댓글창은 하나의 고해성사 공간이다. 이번 달 충동 구매로 무너졌어요. 반성합니다. 월급 받자마자 적금 넣었습니다. 같이 버텨요. 브랜드 마케터들은 이 댓글을 분석한다. MZ세대가 진짜 원하는 것, 진짜 아파하는 것이 여기 다 있기 때문이다. 짠테크 브이로그는 콘텐츠를 넘어 데이터 광산이 됐다. 아이러니하게도 절약을 외치는 이 영상들이 광고주들을 끌어당기고 있다. 이제 식탁 이야기를 해보자. 무지출 챌린지 참여자들이 가장 먼저 칼을 들이대는 곳. 바로 식비다. 외식 물가 폭등, 배달 수수료 인상. 이중 압박 속에서 그들이 발견한 해법이 편조식, 편의점 조합 식단. 고물가 시대의 새로운 미슐랭이다. 그리고 이 편의점 미슐랭의 세계는 생각보다 훨씬 정교하다. 어떤 의미에서는 고급 레스토랑보다 더 창의적이다. 진라면과 참치마요, 삼각김밥을 섞으면 리소토가 된다. 미역국 라면에 크림떡볶이를 더하면 이상하게 맛있는 퓨전 요리가 탄생한다. 짜파게티와 너구리의 짜파구리는 이미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 1+1 행사, 2+1 행사를 조합하면 5,000원으로 한 끼가 나온다. 이건 요리가 아니다. 수학이다. 아름답고 실용적인 가성비 수학. 편의점이 고물가 시대의 가장 저렴한 레스토랑으로 제정이 된 순간이다. 물론 이 식단이 영양학적으로 완벽하지는 않다.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장기적으로 영양 불균형이 생긴다고. 그러나 참여자들은 안다. 이건 평생 할 짓이 아니다. 챌린지다. 한 달 혹은 한 주의 퀘스트. 그걸 버텨내면 통장에 무언가 남는다. 그 잔고의 숫자가 라면에서 느끼지 못한 만족감을 준다. 영양보다 통장 잔고가 더 든든하게 느껴지는 이 역설. 이것이 고물가 시대의 슬픈 현실이다. 앱테크 이야기도 빠질 수 없다. 초창기 앱테크는 단순했다. 하루만 보 걸으면 포인트 100원. 그런데 2024년에서 2025년 들어 이 시장이 완전히 달라졌다. 쇼핑을 경유하면 적립. 게임을 하면 적립. 영어 단어를 외우면 적립. 환경활동을 인증하면 지역화폐로 지급. 이제 앱테크는 돈 버는 일상이 됐다. 일상의 모든 행위가 수익 창출의 기회가 됐다. 2025년 앱테크 1위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탄소 중립 활동을 인증하면 실제 지역화폐를 준다. 분리수거를 하고 환경교육을 이수하면 돈이 들어온다. 절약이 환경운동과 만났다. 어떤 스타트업은 취향 데이터를 제공하면 포인트를 준다. 짜장면 대 짬뽕. 당신의 선택은? 한 번 클릭에 250원. 내 취향이 돈이 됐다. 나의 일상이, 내 선택이, 나의 존재 자체가 수익원이 됐다. 잠깐, 여기서 섬뜩한 역설 하나. 기업들은 왜 이렇게 많은 포인트를 주는 걸까? 당연하다. 우리의 데이터가 그것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이다. 우리는 취향을 팔고 용돈을 받는다. 착취인가 거래인가? 2030은 이걸 안다. 알면서도 안다. 왜냐면 어차피 데이터는 이미 다 넘어가 있으니까. 적어도 이건 보상이라도 받는 거다. 냉소와 실용 사이, 이 세대의 태도는 그 정확한 가운데 어딘가에 있다. 그런데 모든 이야기에는 전환점이 있다. 2024년 말 새로운 단어가 등장했다. 요노. You only need one. 하나만 제대로 가진다는 철학. 무지출 챌린지가 극단이었다면 요노는 중심을 찾는 시도다. 더 이상 아무것도 안 사는 게 아니라 딱 하나, 가장 가치 있는 것만 사는 것. 이것이 절약과 욕망 사이의 새로운 균형점이다. 요노족의 철학은 이렇다. 저가형 커피를 매일 참는 대신 일주일에 한 번 정말 좋아하는 카페에서 제대로 된 커피를 즐긴다. 싸구려 옷 5벌 대신 고품질 옷 1벌을 사서 5년을 입는다. 구독 서비스는 필요한 달에만 가입하고 바로 해지한다. 이건 단순한 절약이 아니다. 취향의 최적화다. 욕망을 죽이는 게 아니라 욕망의 우선순위를 다시 쓰는 것이다. 요노와 함께 등장한 또 다른 종족, 체리슈머. 체리피커와 컨슈머의 합성어다. 최고의 조건만 골라 소비한다. 배달 앱을 가장 할인율이 높을 때만 켠다.
공동 구매로 배달비를 나눈다. 소량만 산다. 유연하게 구독하고 유연하게 해지한다. 이들은 소비의 게임을 하는 플레이어들이다. 지는 걸 싫어한다. 그리고 놀랍도록 자주 이긴다. 자, 다시 심리의 뿌리로 돌아오자. 이 모든 행동들의 근원은 무엇인가? 전문가들은 말한다. 통제감의 회복이라고. 금리, 집값, 환율 같은 거시경제 앞에서 개인은 무력하다. 그러나 오늘 점심을 5,000원으로 해결하는 것, 현금 바인더에 1,000원을 추가로 넣는 것. 이건 통제할 수 있다. 이 작은 통제의 성공이 자기 효능감이 된다. 무력함 속의 자존감이다. 거창하지 않지만 확실하다. 그래서 짠테크 브이로그의 댓글창이 그토록 따뜻한 이유가 있다. 거지방이 잔인하면서도 유머러스한 이유가 있다. 이건 단순한 절약이 아니다. 고립된 청년들이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를 확인하는 의식이다. 경제적 외로움을 함께 나누는 방식이다. 디지털 공동체가 경제 위기의 완충제가 됐다. 온라인 연대가 오프라인 빈곤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됐다. 그런데 이 모든 흐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절약 피로감이다. 무지출을 몇 주 해냈는데 어느 날 폭발적인 충동 구매가 찾아온다. 억눌린 욕망이 한꺼번에 터지는 보상 소비.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지점이다. 극단적인 절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고무줄처럼 당기면 당길수록 끊어질 때의 반동이 더 크다. 요노 트렌드가 뜨는 이유가 정확히 여기 있다. 기업들은 당황하고 있다. 소비가 줄었다. 그런데 소비자들은 사라진 게 아니다. 더 똑똑해졌다. 1+1 행사에만 달려들고 할인 없이는 지갑을 열지 않는다. 브랜드 충성도보다 가격 충성도가 높아졌다. 마케터들은 이제 거지방을 분석하고 짠테크 유튜버와 협업한다. 절약 문화 자체가 마케팅 플랫폼이 됐다. 절약하는 사람들을 공략하는 역설적 시장이 열렸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문화가 만들어낸 가장 의외의 결과. 환경이다. 냉파를 하면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든다. 기후행동 앱테크는 탄소 저감 행동을 유도한다. 과소비를 줄이면 생산도 줄어든다. 짠테크 문화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가장 실용적인 환경운동이 됐다. 가난이 지구를 구하고 있다는 이 아이러니하고 통쾌한 진실. 이 모든 현상을 역사적으로 보면 어떨까? 인류는 항상 위기를 문화로 승화시켜왔다. 대공황 시대의 재즈가 그랬고 IMF 시절의 아나바다 운동이 그랬다. 2020년대 한국의 짠테크 문화도 시대의 통증을 예술로 바꾸는 시도다. 차이가 있다면 이번엔 플랫폼이 있다는 것이다. 한 명의 고통이 수만 명의 공감으로 수십만 명의 연대로 퍼진다. 이 세대는 혼자 아프지 않는다. 무지출 챌린지는 끝나지 않는다. 거지방은 오늘도 열려 있다. 짠테크 유튜버는 오늘도 가계부를 카메라 앞에 펼친다. 요노족은 오늘도 딱 하나만 고른다. 이 기묘하고 발랄하고 슬프고 단단한 사람들. 이들은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가난을 게임으로 만들고 콘텐츠로 만들고 문화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를 살리고 있다. 어쩌면 이것이 이 시대의 가장 강한 형태의 연대다. 다시 마포구의 그 카페로 돌아와 보자. 아메리카노를 포기하고 나간 청년. 그는 집에 돌아가 냉장고를 열었다. 원두가 있었다. 모카포트가 있었다. 15분 후 그의 손에는 직접 내린 커피 한 잔이 있었다. 맛? 솔직히 카페 것만 못했다. 그런데 그 맛이 이상하게 뿌듯했다. 그 뿌듯함이 5,500원짜리 감동보다 컸다. 오늘도 그의 현금 바인더에는 5,500원이 더 남아있다. 그 5,500원이 조용한 혁명이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들여다본 세계를 잠시 돌아보자. 무지출 챌린지, 현금 바인더, 거지방, 짠테크 브이로그, 편조식, 앱테크, 그리고 요노와 체리슈머까지.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이제는 보이는가? 이건 가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가난 앞에서도 자기 취향을 놓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돈이 없어도 예쁘게 살고 싶고 힘들어도 웃고 싶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버티고 싶다는 지극히 인간적인 욕망의 이야기다. 96.9%가 고물가를 체감하는 시대에 이 청년들은 비명 대신 바인더를 꾸미고 눈물 대신 거지방에서 웃음을 찾았다. 그게 나약함인가? 아니다.
그게 이 시대를 살아내는 방식이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오늘 커피 한 잔을 참으셨거나 배달 앱 대신 냉장고를 열어보셨거나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 한번 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한숨이 이 시대를 제대로 살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한컷 세상은 앞으로도 이 시대의 진짜 이야기를 팩트와 서사로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이 채널이 계속 여러분 곁에 있을 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컷 세상이었습니다.